예, 사무실에서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했던 자료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 편집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 갑 일간 요걸 빨리빨리 일단 진행해야 되겠고 또 독자분들이 빨리 올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요. 집에서 오늘 퇴근해서 집에서라도 빨리빨리 해서 올려야 되겠다 해서 갑의 나머지 미신유술 5개가 남았죠. 이 부분을 빨리빨리 진행할까 합니다. 이건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 굳이 이제 화이트보드에 쓰면서 진행을 안 해도 말로 기존에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이제 이해가 되셨다면은 이렇게 말로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강의 자료를 꾸준히 듣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 10번 이상을 들었다. 어차피 이 자료가 뭐 유료로 배포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귀에 박히고 이러한 글자가 있으므로 어떠하겠다는 게 바로바로 통변에 응용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이 자료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논법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재차 말하지만 이런 논법에 익숙하면은 직독직해 사주 보는 순간 바로바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이걸 아시고 그 글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통변에 있어서 바로바로 뭐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그 논법이라는 걸 아시고 이런 트레이닝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 태권도 선수가 품새를 잘한다 그래서 겨루기를 잘하는 게 아니죠. 즉 뭐냐면 맨날 발차기만 연습하는 이런 선수가 겨루기 선수가 1단이 있고 4, 5단에 맨날 정규적인 어떤 훈련 그 그런 겨루기라든가 품새라든가 겨루기도 약간 하고 품새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겨루기만 한 게 아닌 종합적으로 뭔가 그 틀에 맞는 그러한 식의 운동만 했다고 칠 때 겨루기만 맨날 연습한 그 전문 시합 선수한테 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속전속결 통변술은 바로 1단 정도만 돼도 5단 이상의 어떤 통변술을 적재적소에 바로바로 써먹는 그런 기법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에는 중급 과정, 초급자는 이해가 안 될 것이고 중급 과정에서 고급 고수 과정이 막 뒤섞여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지속적으로 본인이 나름대로의 어떤 정리를 해나가서 트레이닝만 잘한다면 훌륭한 상담사로서의 그런 자질을 갖추게 되리라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걸 현장 사주 감명 통변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임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예, 오늘은 집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이니까 양해 바랍니다. 갑이 지금 시간에 갑이 미토를 볼 때 갑목이 미토를 볼 때 어떠한 해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정제가 되죠. 정제가 되고 여기 따라 붙는 게 또 천을 귀인이 붙어요. 그래서 오화나 사화도 좋지만 이 미토 같은 경우는 상당히 품격이 있는 정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남자라면은 귀한 집 자제의 어떤 그 배우작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월에 있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재물적으로 여유도 있고 귀품이 있는 그런 자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묘월에 갑일주다. 그러면 이걸 응용할 때 귀인에 있는 그 관임으로 이 관은 필시 이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군에 해당하는 남들이 볼 때 저 직장은 참 괜찮고 좋은 직장이다 할 정도의 그런 직장이라는 것이죠. 이 천을귀인이 있다는 것은 그 지지 위에 천간에 무엇이 떴는가 그걸 그대로 봐주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일주가 신미시가 되었다. 그러면 그 배우자가 말년에 여자 사주라면 말년에 귀품이 있는 그 배우자가 나름대로 사회생활에서 남들이 볼 때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 이 정도는 국회의원까지도 가능하다 이거죠. 안방에 오면 신금이 자수에 장생하므로 이러한 여자의 사주라면 굉장히 긍정적인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갑목이 미토를 봤다면 반드시 정제 외에 귀인이라는 것을 일단 귀인표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12연성으로 묘지에 들죠. 갑목은 미토에 입고합니다. 그래서 묘궁을 보고 있다. 이 자체는 밖에서 그렇게 나대는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나대기보다는 좀 더 관망하면서 필요할 때 나가서 내 대처를 할 수 있는 처세.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타육신의 12운성을 보겠습니다. 경금이 관대하고 있죠. 그래서 경금을 쓰는 사람은 언젠가는 뜰만한 기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시에 있고 경금이 월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직장적으로 그 직장에서 나중에 그 미토의 관대함으로 그 직장에서 나중에까지도 이상이 없는 그러한 직장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미토 운이 왔다, 대운이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운에는 훌륭한 감수도 쓰고 그러한 어떤 그 조직 내에서의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귀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공히 인정하는 그런 정도의 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금이라는 것이 뭐냐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 아니면 일반 사기업이므로 거기에 맞는 해석은 조직의 성격 그건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신금 같은 경우가 쇠지하고 있죠. 신금 같은 경우는 좀 약하죠. 음간의 쇠지는 약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금을 쓰는 사람은 좀 파워풀하진 않다. 하지만 기품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무토가 쇠지, 그다음에 병화가 쇠지죠. 그래서 사업성 재물을 추구하기에는 뭔가 좀 맞지가 않다. 그다음에 기토하고 정화가 양인지에 있고 관대하고 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교육적인 행위나 뭔가 영업적인 행위, 남들한테 알리는 행위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재물을 추구하는 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제가 그 자체로도 직장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월급 재물이므로 또는 안정적인 어떤 임대료가 나오는 그런 건물로도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발달되고 편재와 병화, 식신이 쇠지에 있다는 것은 큰 사업을 추구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륭으로 봐서 천을 귀인이고 정제이므로 5화, 4화에 준하는 점수 한 80점은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걸 또 한번 봅시다. 남자는 그대로 이게 정제가 되므로 배우자복이 있다고 치는데 여자 같으면은 신금이
신금이 쇠지 있고 경금이 관대함으로 밖에서는 활동이 워낙 굉장히 원활하면서 안방에서는 제 역할을 못하는 식으로 밖에서는 뭔가 멋있는 소리 듣고 그 다음에 남자한테 잘해주고 이런 그 인심을 쓰는 형의 배우자지만 안에서는 약간 약한 그런 형의 배우자가 어울리겠죠. 그리고 신금 정관을 쓰는 배우자라면 뭔가 집안에서의 역할은 무력하고 밖에서는 좀 빛이 나고 뭐 이런 정도의 배우자 운이 되므로 배우자 운, 여자 입장에서 배우자 운은 좀 그 중간 정도, 중간 레벨 정도의 그런 예, 배우자 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좌표로 봐서 연에 있다는 것은 귀인의 흔적이다. 잘 살았던 귀인의 흔적, 그 다음에 조상이 귀격이고 재물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았던 조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본인의 기질도 나는 천을 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그리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품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월이라면 그 자체로 격이 되고 격이 되므로 천을귀인 정제격 뭐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천간에 뭐가 떴는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지지만 그 자체로 이 사람은 낙천적이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릇이고 정제이므로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정제격의 특성을 그대로 말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 있다면 자식이 천을 귀인이라는 의미가 되고 말년 재물의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신미시가 되겠죠. 말년의 어떤 명예, 내가 쓰는 명예 또는 자식으로 인한 명예운 또는 내가 저기 월의 관이 약했다, 관의 기운이 약했다면 시작은 그 미관에서 출발했으나 예를 들어서 어, 일반 대기업 뭐 기아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가서 처음엔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그 평사원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갔더니 에, 그것이 뭐 이사급까지 가더라. 뭐 기술 이사 이런 식으로 그러한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릇이다. 그래서 말년에 관이 없어서 이 사람이 쭉 관을 간다면 말년에는 그래도 고관으로 가는 그런 그릇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자식 자리이므로 자식 자리에 대한 특징, 자식이 천을귀인이고 그로 인한 명예를 얻겠다. 내가 말년에 명예 선출직으로 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재물적인 안정이 있다. 이렇게 좌표론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유년에서 미운이 왔다는 것은 뭔가 미정의 상태예요. 미정의 상태인데 천을귀인이면서 정제이므로 안정적인 재물의 흐름은 꾸준히 가되 뭔가 좀 답답한 그런 감은 있는 그런 운이 되겠죠. 신대운에서 미대운으로 빠졌다. 이것은 좀 편관에서 정제로 빠졌으므로 뭔가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오대운에서 미대운으로 갔다. 이것은 한참 내가 개발에 땀나듯이 그렇게 바쁜 삶을 살다가 이제 좀 더 안정적인 그다음에 그러나 답답한 그런 상태에서 미대운을 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도 둘 다 특징이 재물적인 안정이 오더라. 이게 공통의 특징입니다. 대운으로 봐서 4, 5미를 걸치면서 신으로 가죠. 직장인들이야 별 일이 없겠지만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까지 좋았는데 미에서는 뭔가 천을 기면서 크게 볼륨감 있게 퍼지려고 하는데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면서 지속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뭔가 브레이크 걸리는 그런 흐름으로 빠지기 쉬운 그런 단계에 있다. 오로 뭔가 점검이 필요한 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라는 것이 천을 귀인임으로 이럴 때에 생길 수 있는 게 재물적인 안정 외에 어떤 문서를 잡는 일 아니면 라이선스의 취득 세운에서 그로 인한 그 직업적으로 크게 인연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기운은 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신유술로 빠져나가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다. 이런 것이 만약에
해자 사오미 운에 벌어진 일이라면 해자축으로 가면서 크게 멍들겠죠. 사업하는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남녀론으로 가서 남자는 이걸 피곤하게 쓰죠. 해묘 미정이고 해묘미라는 운에 접어들면서 그런 글자를 쓰면서 올 수 있는 게 뭔가 나하고는 매칭이 안 되는, 내가 굉장히 필요한 상태에서 뭔가를 이뤄가는 일.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보다 좀 바람직하게 못하게 쓴다. 여자라면은 남자보다 긍정적으로 쓰면서 양의 덕을 입는다. 그래서 남녀론으로 봐서는 남자는 돈을 많이 벌더라도 피곤하게 벌고, 여자라면 돈을 벌기는 버는데 쉽게 주위의 양적인 존재에 의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운이다. 그래서 이 종합으로 봐서는 육친적인 특징, 12운성적인 특징, 그 다음에 타육친의 12운성, 특히 관, 재관, 식상, 이것을 중점적으로 봐서 기륭 판단, 좌표론에 의한 판단, 그 다음에 유년에서의 판단, 남녀론까지 이렇게 딱 훑어주면, 이 미라는 글자가 딱 있을 때, 이 관은 어떻고 식상이 어떻고 재물이 어떠니 어떠어떠하다, 이게 딱 픽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이 미토를 볼 때 이 정도 정리하면은 충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봐줄 것은 천을귀인이다. 이것도 봐주시고요.